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면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는 계속 최저가를 갱신하는 아파트 이야기들, 또 하나는 매수 문의가 늘었다,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맞을까? 이 두 가지 뉴스와 실제 부동산에서 있던 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급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최고가는 13억을 찍었던 매물인데 이게 8억 7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하락률을 보면 대략 한 33% 정도 됩니다. 이 집을 내놓은 A씨는 사정이 좀 있었습니다. 전세를 6억 5천에 주고 있었는데 만기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 집을 매도하고 싶었습니다. 전세금 돌려줄 돈은 당연히 없습니다. 다시 전세를 맞춘다고 해도 전세 가격이 하락을 해서 일부 돈을 돌려줘야 하지만 그럴 만한 돈도 없습니다. 이분은 급매로 처분해달라고 저한테 문의가 온 거고 저만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던 매물이었습니다. 1월 중순에 매물을 올리니까 집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의 10년 이내 아파트가 33% 정도 하락한 가격이면 일단 집을 보겠다는 매수자가 나타나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냥 실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걸로 여러분들을 상대로 돈을 벌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구독자님들을 상대로 중개를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실제 제 메일로 매수나 매도 문의가 구독자분들이 많이 오지만 저는 회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가장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께 전달 드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 채널의 구독자님들은 집값이 지금보다 더 폭락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기존 최고가보다 33% 하락한 가격에는 매수자가 생긴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면 아마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구독자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그리고 시원하게 집값 폭락해서 이제 집주인들 다 망했습니다, 이런 말만 골라서 하면 지금보다 조회수도 더 올라가고 구독자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면 실제 몇 분이 이 집을 보고 그 중에 또 한 분이 매수하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A씨에게 8억 7천에 매수자가 나타났고 전세 만기에 맞춰서 실입주를 할 수 있는 분이니까 A씨의 걱정을 다 해결하게 됐습니다 라고 전화를 하니까 A씨의 반응이 갑자기 뜨뜻미지근해집니다.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9억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네요. 일단 이 A씨의 대답에는 우리가 두 가지를 또 알 수 있습니다. 9억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는 막상 팔린다고 하니까 본인이 엄청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한테 처음에 의뢰가 왔을 때는 전세금 돌려줄 돈도 없고 전세도 안 나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으니까 부동산의 비밀 당신이 나 좀 살려주시게 하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에게 읍소하다시피 저자세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집이 팔린다고 하니까 자세가 확 바뀐 겁니다. 물론 집을 파는 입장에서는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인 거는 잘 알지만 이렇게 변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이것보다 더 많았고 하락기에도 이런 사람 종종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릴 때는 울먹거리면서 사정하지만 막상 집이 팔릴 것 같으면 나 안 급하니까 생각 좀 해볼게,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다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네요.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어떤 패턴입니다. 남 핑계대는 그런 패턴. 와이프, 부모, 자식이 반대해서 그렇게는 못 팔겠다 하는 거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핑계거리이지만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그냥 내 마음이 변심했어, 나는 돈을 더 받을 거야 라고 하면 본인이 약속을 어긴 나쁜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 핑계를 대는 겁니다. 이런 핑계가 나오면 일단 거래가 안 될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결국은 그 집을 못 팔았습니다. 그리고 8억 7천만 원이던 가격은 9억 2천만 원으로 높여서 다시 네이버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그 이후에 문의는 안 오고 있습니다. A씨는 갑자기 자신감이 생겨서 5천만 원을 더 높였고 최종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집을 8억 7천만 원에 사려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이분은 많이 실망을 했고 현재 고민이 많습니다. 일단 9억대에는 사기 싫습니다. 저한테는 8억 중반에 금매가 나오면 연락 달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A씨, 즉 매도자는 집값이 다시 오른다에 배팅을 한 겁니다. 매수자는 집값이 더 하락하면 그때 사겠다고 또 배팅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들이 어쩌면 여러분께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가장 리얼한 현재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3천만 원 차이의 갭 차이 때문에 거래가 안 됐는데 실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 차이는 그것보다 2배는 더 벌어졌습니다. 집 사려고요. 다시 전화 울린다. 일부 지역 아파트값 상승 거래도 이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파트 가격의 하락 폭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락하는 폭이 줄었다는 거지 지금도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입니다. 일부 지역 아파트가 상승이 돼서 거래가 되었다는 내용을 보면 직전에 거래된 가격보다 몇 천만 원 더 오른 가격에 거래가 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실제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사 내용일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집을 사야 하나 고민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호가가 스물스물 올라가는 현상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호가가 올라가는 건 어디까지나 호가입니다. 집주인이 팔고 싶은 가격, 지금 보는 기사처럼 이런 기사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매도자의 마음은 굉장히 쉽게 변합니다. 이게 몇 번 반복되면 집주인들은 집값 오르는구나, 그럼 지금 싸게 팔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당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을 사려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지금 집을 사야 할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그냥 심리전입니다. 심리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입니다. 만약에 매수자들이 심리전에서 밀리게 되면 집값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집을 사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때부터는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사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의 하락 폭이 줄어든다는 거지 지금 현재도 하락하고 있는 중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2년 전 수준으로 폭락 와중에 이곳 집값 나 홀로 뛰었다. 이 기사 제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 첫 번째는 클릭을 하고 싶어집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무주택자든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청약 대기자든 도대체 어디가 집값이 어떻게 올랐다는 건지 궁금해서 이거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클릭을 해봤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는 와중에 아파트 가격이 뛴 곳은 바로 경북 영주입니다. 경상북도 영주. 여기서 두 번째 생각이 듭니다. 지방은 서울하고 수도권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이게 뭔 소리지 싶습니다. 거기에 무슨 특수한 이유가 있나? 삼성전자라도 거기에 공장을 짓는 건가? 아니면 지하에서 온천수라도 터졌나? 관광 특구라도 지정이 됐나? 여기서 드디어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 기사에도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부동산 전문가들입니다. 그 훌륭한 부동산 전문가들 말씀이 경북 영주시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학습 효과입니다. 부동산은 그 어떤 것보다 사람들의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패턴 바로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상승론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펼치던 논리 그대로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막 불안정하니까 모든 부동산 규제를 다 풀고 집을 지어서 안정화시키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지금 2023년에 이런 부동산 전문가의 분석이 기사로 나온다는 게 놀랍기는 합니다. 여기서 또 두 가지 생각이 더 듭니다. 과연 이런 논리에 누가 동조할까, 동의할까? 또 하나는 부동산 규제 다 풀어서 계속 집을 부수고 짓고 이렇게 한다면 누가 이득을 보게 될까? 학습 효과가 끝나가는 그런 시기가 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지난 일쯤은 다 잊었을 거라는 어떤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직 예비 영끌족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2030 MZ세대들은 부동산이 그 난리를 쳐도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제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영끌족이 될 준비가 충만한 MZ세대가 아직 많이 남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다 풀고 계속 집을 부수고 짓고 하면 이익인 사람 누굴까? 건설회사가 일단 끊임없이 일거리를 갖게 되고 지속적으로 돈을 벌게 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수익도 늘어날 겁니다. 비싸게 분양하면 됩니다. 건설회사와 언론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또 많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좋아할 겁니다. 이런 현상을.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들은 돈이 많습니다. 즉 이런 판이 벌어지면 더 쉽게 사고 더 쉽게 팔 수 있어서 돈을 벌 기회가 무주택자보다 다주택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인도 있습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는 이곳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집을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실수요자들이 필요한 상황에 내가 큰 대출을 안 받고 감당할 수 있다면 부동산 상승, 하락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냥 마음에 드는 곳에 좋은 곳에 사면 됩니다. 청약도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가 뭐 어떤 이야기가 또 돌든 간에 내가 그 가격에 그 위치가 좋으면 그냥 둔촌주공 계약하는 겁니다. 둔촌주공 계약했다고 누가 누구를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각자의 판단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집값이 폭락한다. 또는 집값이 오른다. 이 두 가지 기사가 언론의 교차로 나타날 확률이 많습니다.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나타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